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 특별대표가 최근 미국 내 민간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미국은 북한과 외교적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적 지원을 위한 구호 요원들의 북한 방문 제한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 특별대표는 지난 11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미북한위원회 관계자들과 화상으로 만났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가 공개한 발언록에 따르면 비건 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과 외교적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미국과 북한 모두의 이익이 되는 결과를 달성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미북 관계 변화와 한반도의 영속적인 평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한반도 주민을 위한 밝은 미래를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외교라고 강조하고 이 모든 목표의 진전을 내기 위해 북한 측에서 권한을 받은 협상가와 함께 일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이어 현재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북한 주민들의 인도주의적 위기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구호 요원들의 북한 방문을 더욱 쉽게 할 조치를 곧 도입하겠다면서 인도주의적 목적의 북한 방문의 경우 복수 방문 특별 승인 여건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이것은 전미북한위원회 회원들의 오랜 요청이며 비록 대북 지원을 위한 모든 물리적 어려움이 다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의 활동이 더 쉬워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2017년 9월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발표하면서 그동안 미국 국익에 부합하는 경우 한 차례 방문할 수 있는 특별 승인 여건을 발급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무부는 연방관보에 의견 수렴을 위한 공고를 냈으며 앞으로 60일간 의견을 취합할 예정입니다. 전미북한위원회의 데니엘 워츠 국장은 14일 VOA에 현재 코로나 관련 제한 조치로 인해 어떤 나라의 구호 요원도 북한을 방문할 수 없지만 국경이 다시 열리면 인도주의 지원의 필요성이 상당할 것이며 구호단체들이 최대한 빨리 활동을 재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비건 부장관의 전미북한위원회 회동에 참석한 친우봉사회의 데니엘 제스퍼 아시아 담당관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대북 지원과 관련한 장애가 여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The special validation passports are just one of those, and in some respects, it's the most minor of issues. The biggest hurdle that we face is Treasury Department sanctions regulations around providing humanitarian assistance to North Korea. 미국 구호단체들은 국무부와 비건 부장관이 현장의 우려에 귀를 기울이고 관련 조치를 취하는 것을 환영하면서 이번 여행 제한 완화는 작지만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찰스 리처드 미국 전략사령관은 최근 B-52 전략폭격기의 본토 재배치와 관련한 대북 확장 억지력 영향에 대해 역동적 병력 전개 전략을 통해 오히려 억지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찰스 리처드 전략사령관은 14일 국방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괌에 상주 배치됐었던 B-52 전략폭격기의 최근 미국 본토 재배치와 관련해 이같이 밝히면서 적성국들에게 전략적으로는 예측이 가능하지만 동시에 전술적으로는 예측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단기적 또는 장기적으로 준비 태세를 개선시키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리포트 사령관은 이어 워싱턴 포스트의 밥 우드워드 부편집장이 자신의 저서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종류의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언급한 내용이 잠수함 기반 저위력 핵폭탄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밝힐 수 없는 위치에 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미국 국방전략보고서는 위기 상황에서 신뢰할 수 있는 대칭적 보복수단으로서 저위력 핵폭탄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면서 전략사령관으로서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종류의 극비로 분류된 역량을 보유하는 것이 미국을 수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드워드 서적 내용과 관련해 미국이 지난 2017년 북한의 정권 교체를 염두에 둔 작전 계획의 실행을 검토했다는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한 질문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면서 다만 어떤 상황에서든 전략사령부는 명령을 실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핵활동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심각한 우려 사안이라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이 농축 우라늄 생산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 사무총장은 1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IAEA 이사회 개막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지난 1년 동안 핵 개발을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심각한 우려 사안이며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s that the DPRK's nuclear activities remain a cause of serious concern, and the continuation of that nuclear program is a clear violation of relevan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그로시 사무총장은 IAEA가 지난 1년간 포착한 북한의 핵 활동 징후에 대해서도 밝혔습니다. 영변의 원심 분리기 농축시설에서 농축 우라늄 생산과 일치하는 징후들이 나타났고 실험용 경수로에서는 내부 건축 활동이 계속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다만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5메가와트 원자로와 방사화학 실험실의 가동 징후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북한 핵시설에 직접 접근할 수 없어 감시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agency also continues to monitor the nuclear program of the DPRK. You will appreciate that within the limitations that we have, of course, since we are not allowed to be on site. 북핵 감시를 위해 북한에 머물던 IAEA 사찰단은 지난 2009년 4월 북한에서 추방된 이후 북한 핵시설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IAEA는 북한 핵 프로그램 감시를 위해 오픈소스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고해상 상업위성 이미지 수집과 분석을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이사회에서 북한의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의 완전하고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IAEA와 신속히 협력하고 특히 IAEA 사찰단이 없는 동안 제기된 문제 등을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IAEA는 이번 이사회를 앞두고 발표한 북한 핵 개발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영변 핵시설에서의 움직임과 함께 평양 인근 강선에 있는 핵 관련 의혹 시설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차량 움직임 등을 포착하면서 우라늄 농축 시설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이번 주 이사회에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제64차 정기총회에서도 북한 핵 안전조치 이행 문제를 이란과 시리아 등의 핵 문제와 함께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이 다음 달 10일 열병식을 개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평양 김일성 광장이 대규모 인파로 가득 찬 모습이 민간 위성에 포착됐습니다. 민간 위성 플래닛 랩스가 13일 오전 10시 43분 촬영한 위성 사진을 보면 대규모 열병식이 열리는 북한 평양의 김일성 광장에는 인파가 만들어낸 것으로 보이는 붉은색으로 가득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매번 열병식을 약 한 달 앞둔 시점에 주말마다 이 광장에 모여 빨간색 꽃등을 통해 붉은 물결을 만들어 왔는데 이번에 포착된 주민들은 북한 김일성 광장 단상 앞쪽에 모여 있었으며 단상 앞 도로 북쪽에도 별도의 대열을 이룬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이번에 포착된 인파는 지난 2018년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이나 2015년 노동당 창당 70주년 열병식과 비슷한 수준으로 당시 한국 언론과 정보당국 등은 열병식에 동원된 북한 군인과 평양 주민이 약 15만 명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일성 광장에서 동쪽으로 약 7.5km 떨어진 열병식 훈련장에도 대규모 병력이 대열을 이루고 차량들이 주차장을 가득 채우고 있는 모습이 같은 날 촬영된 위성사진에서 확인됐습니다. 병력들은 정사각형 형태의 대열 30여 개로 나뉘어 있었는데 과거 각 대열이 최소 150명에서 최대 300명의 병력으로 이뤄진 점으로 미뤄볼 때 이날 동원된 병력은 4,500명에서 9,000여 명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일본인 납북 피해자 가족들이 일본 자민당의 새 총재로 선출돼 사실상 일본의 차기 총리로 확정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에게 일본인 납치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힘써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인 납북 피해자 가족회 이즈카 시게오 대표는 14일 스가 장관이 자민당 총재에 당선된 뒤 언론 인터뷰를 통해 아베 신조 총리 재임 기간 일본인 납북자 문제가 해결되기를 희망했다면서
납북 피해자들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다고 NHK 등 일본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스가 장관이 아베 총리 시절 관방장관을 지내면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헌신한 만큼 신임 총리 당선을 환영하며 차기 정부가 납북자 문제 해결에 더욱 진전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가 장관은 앞서 지난 13일 일본 기자클럽 주최 자민당 총재 후보 토론회에서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으며 9일 토론회에서는 납북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 조건 없이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직접 마주할 각오로 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의 축구선수 한광성이 최근 카타르 리그의 소속팀으로부터 방출됐다고 북한 스포츠 분석 전문가가 밝혔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북한 스포츠 분석가로 활동하며 북한 스포츠 관련 서적들을 출간한 마리오 바고치는 14일 VOA에 한광성이 최근 팀에서 떠난 것이 사실이라고 밝히고 그의 매니저를 통해 확인했다며 최근 유럽축구연맹 소속 키플리스 리그의 한 팀이 한광성의 영입에 관심을 보였지만 대북 제재 문제로 결국 무산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광성의 방출은 노동허가와 관련된 비자 문제와 연관돼 있으며 그의 매니저가 중국이나 베트남 또는 다른 아랍 국가들 팀들을 상대로 거취를 물색하고 있지만 대북 제재 영향으로 이적이 쉽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대북결의 2397호를 채택하면서 해외에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모든 북한 노동자들을 2019년 12월까지 본국으로 송환할 것을 명시했으며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건설과 의료 등 일반 노동자뿐만 아니라 운동선수들도 이에 해당된다면서 올해는 한광성과 박광용, 최성혁 등 3명의 북한 축구선수들이 송환 대상자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오스트리아 리그에서 활동하던 박광용은 지난 8월 오스트리아 당국이 노동허가를 연장해주지 않아 소속팀에서 방출됐으며 이탈리아 2부 리그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진 최성혁의 거취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